그렇게 자꾸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것이다. 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갈래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1등은 내 사위 온달이다. 내 사위가 1등이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 이젠 내가 지키겠어요. (590년) 가을, 아단성 전투터의 흙먼지가 채 가라앉지 않은 그날. 오후 고구려 병사들은 일제히 손을 놓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군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명이 달려들어도 20명이 어깨를 밀어붙여도 그 육중한 관은 마치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것처럼 단 한 치도 꼼짝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장군께서 아직 이 땅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 한마디가 전장 위로 번지는 순간 거칠고 무뚝뚝하던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마다 투구를 벗어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1400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묻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꺼내려고 합니다. 왜 온달 장군은 죽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 했을까요? 교과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못한 채 전사했기 때문에 그 한이 관을 붙들었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교과서 뒤에 차곡차곡 접혀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바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바보로 만든 건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겐 온달이 반드시 바보여야만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력이었고 신분이었고 왕실을 둘러싼 귀족들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를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평강공주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온달의 넓은 등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고구려 평양성 외곽의 어느 산골 마을에 온달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용모가 구부정하고 우스꽝스러웠으나 마음속은 환하게 밝았다고. 집이 가난하여 항상 음식을 구걸해 눈먼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찢어진 옷과 해진 신발로 저자를 왕래하니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불렀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바보가 명장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지능이 낮은 사람이 말 위에서 활을 쏘고 수만 대군을 지휘하고 고구려 최고의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갸웃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하급 귀족 출신의 뛰어난 무장이었고 왕이 직접 눈여겨볼 만큼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바보로 불렸을까요? 여기서부터가 교과서 밖의 이야기입니다. 평원왕 시절 고구려는 겉으로는 강대국처럼 보였지만 속은 골마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왕권을 쥐고 흔드는 귀족 연립 정권의 시대였습니다. 왕이 무언가를 결정하려 해도 귀족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왕실의 혼인조차 귀족들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평원왕은 온달이라는 청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무예가 탁월하고 성품이 곧으며 어떤 권세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왕에게 그런 인물은 단순한 사윗감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온달이 왕의 사위가 되는 순간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권력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온달이 저작거리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자는 밥을 빌어먹는 거지라느니, 눈도 못 마주치는 얼간이라느니, 바보 온달이라느니. 처음에는 몇몇 입에서 시작된 말이 어느새 평양성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귀족들이 자신들의 하인과 노비를 풀어 소문을 만들고 그 소문을 키웠습니다. 온달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산에서 나무를 뜯고 묵묵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귀족들에게는 더 좋은 먹잇감이 됐습니다. 반박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렇게 온달은 바보가 됐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입니다. 이제 고구려 왕실로 들어가 봅니다. 그 무렵 왕궁 안에는 잘 우는 공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강공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많아서 평원왕은 딸이 울 때마다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울기만 하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왕이 딸을 달래려고 던진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공주 본인을 제외하고는. 공주가 16이 되던 해 평원왕은 딸을 귀족 중의 귀족인 고씨 가문에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왕실과 고위 귀족의 혼인은 고구려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임금은 허언을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왕궁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고 시녀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평원왕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왕은 공주를 설득했습니다. 달랬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그래도 공주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원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공주를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교과서 밖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6살 공주가 정말 아버지의 농담 한마디 때문에 왕궁을 박차고 나온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강공주는 왕궁에서 자라며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온달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왜 그를 바보로 불렀는지, 아버지 왕이 왜 그 청년을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는지. 공주는 그 모든 정치적 속내를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온달을 선택한 건 사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랑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한 사람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16살의 나이에 이미 너무 선명하게 알아버린 공주의 분노였습니다. 그날 궁을 나서는 평강공주의 손에는 금팔찌가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눈물이 아니라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의 초라한 산골집을 찾아갔을 때
온달은 처음에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귀하신 분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바보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는지 온달 본인만이 알았을 겁니다. 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이슬이 옷을 적시고 산속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어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국 온달의 눈먼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는 빨랐습니다. 공주가 가져온 금팔찌를 팔아 살림을 장만하고 말을 사고 밭을 일구고 온달에게 글과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다기보다는 이미 온달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을 하나씩 깨워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궁의 공주가 바보 온달과 혼인했다는 소문이 평양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귀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공주가 미쳤다느니 왕가의 수치라느니 그 바보와 살다가 결국 거짓골이 될 거라느니. 하지만 비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월 3일 고구려의 봄 사냥 대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낭랑 언덕에 모인 귀족들과 장수들이 저마다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가운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내가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말이 바람처럼 달렸고 화살이 허공을 찢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우승자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굳어버렸습니다.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평원왕은 그 자리에서 온달을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사위다. 왕의 그 한마디에 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웃음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귀족들의 밀실에서 새로운 음모가 시작됐습니다. 온달을 제거할 수 없다면 쓰다 버리면 된다고. 그를 전장으로 보내면 된다고. 전쟁터에서 죽는 장군은 역적이 아니라 영웅이 되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낮에는 온달을 치켜 세우고 밤에는 그를 죽일 전쟁을 설계했습니다. 평강공주는 그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찾아오는 귀족들의 눈빛이 왜 저리도 차가운지, 온달에게 공을 세울 기회를 준다며 내미는 손이 왜 저리도 매끄러운지. 공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영양왕이 즉위하던 해, 온달은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가 청했습니다.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습니다. 귀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날 밤 평강공주는 온달의 갑옷을 손수 점검했습니다. 갑옷의 끈 하나하나를 조이고 투구의 테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온달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왜 가는지. 평강공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온달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품어온 무언가를 내려놓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을 바보로 만든 자들이 이 전쟁을 설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공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어. 온달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온달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평강공주의 가슴 속에 돌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나를 없앨 것이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다칠 것이오. 내가 전장에서 싸우다 죽는다면 적어도 당신은 장군의 아내로 남을 수 있어.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오. 평강공주는 그 말을 들으며 온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잔인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온달은 말에 올랐습니다. 평강공주는 성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단성 전투는 길고 치열했습니다. 온달은 선두에서 싸웠습니다.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90년 가을, 온달은 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화살이었는지 칼이었는지 아니면 등 뒤에서 날아온 것이었는지 그 기록은 삼국사기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온달의 전사 소식이 평양성에 닿던 날 평강공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녀들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며칠이 지나서야 평강공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단성으로 향했습니다. 병사들은 공주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흘 동안 관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관은 꼼짝하지 않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강공주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의 옆면을 두 손으로 천천히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관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낮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전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달이 죽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건 한강 유역에 대한 미련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자들이 아직 그 자리에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떠난 뒤 평강공주가 홀로 남겨진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주의 말 한마디가 그 두려움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온달이 떠난 뒤 평강공주의 이름은 역사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녀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서 눈을 감았는지 삼국사기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달이 죽은 지 78년 뒤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그를 바보로 만들었던 귀족들, 그를 전장으로 내몰았던 자들, 왕권보다 자신들의 이권을 앞세웠던 그 세력들이 결국 고구려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연개 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다 당나라의 문을 열어줬고 700년 고구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온달이 막으려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권력은 결국 나라도 바보로 만든다는 것을, 한 사람의 충성을 짓밟는 구조는 결국 모든 충성을 짓밟는다는 것을. 바보 온달의 이야기는 1500년 전 고구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짓밟고 줄세우기에 능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구조는 시대가 바뀌어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보라고 부른 자들이 진짜 바보였습니다. 저는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